자, 암의 진짜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3부에서는 암의 원인인 이것만 알면 여러분의 모든 병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빗 다이아몬드 박사가 피플 라이프에서 소개하고 계시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모리스타 게이지 박사가 딱 한 페이지에 암의 기전에 대해서, 암 남는 법, 거기에 한 페이지에 딱 설명합니다. 자, 이거예요, 바로. 암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법도 나옵니다. 예, 암의 정체는 뭐냐면 몸의 원리와 뇌의 명령, 특별히 이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는 게 암의 특성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요, 이 한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들이 있죠. 이 무법자들이에요.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암세포라고 하죠. 암적인 세포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암은, 우리 몸의 암세포도 이 내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얘기한 특이한 암의 기전이 있는데, 암은 어떻게 생성되냐면 이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아요. 손상되어 있는 데미지 셀이, 손상되어 있는 세포가 정상세포처럼 아포토시스 작용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3일째 과일식을 하면 3일째 뭐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 죽겠어, 으아스워러, 배고파 죽겠네 하고 아사 직전까지 올 때, 그제서야 세포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야, 너 망가졌잖아. 망가졌으니까 너 고기 먹고 생선 먹고 너무 동물성을 많이 먹어서 동물성 단백질에 의해서 지방이 많이 축적돼서 세포가 지금 돌연변이가 됐어. 망가졌어. 자, 그러면 너 죽어야 돼 라고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요게 아포토시스예요. 세포 죽어. 너 망가진 세포 죽어 라고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리는데, 정상세포는 이 세포 자살 명령을 받아요. 오? 나 망가졌네? 나 돌연변이네? 그래서 암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암세포는, 예, 이 뭡니까? 예, 이게 뭐지? 네. 이 정상적인 이 기능을 못하는 세포예요. 집 나간 세포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이 인지력을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런데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정상세포는 죽는단 말이에요. 이 암세포가, 이 망가진 세포가. 요게 노말 셀 디비전이에요. 세포,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해요. 그런데 암세포는 어떻게 분열을 하냐면, 보면 망가진 세포가, 손상되어 있는 세포가, 야, 너 망가졌잖아. 너 죽어야 돼. 라고 세포 자살 명령을 내렸는데, 얘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정상세포는 적당하게 분열을 하고 멈춰요. 손상된 세포가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죽어요.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망가진 세포가 세포 명령은, 뇌의 명령,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고 be out of control, 통제되지 않게 셀룰라 디비전, 세포 이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암세포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얌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암세포하고 정상세포 너무나 이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 자살 명령이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먹을 때 세포 자살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으아스워러, 배고파 죽겠네 할 때, 아사 직전까지 와야 아싸 하고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아를 안 하시네. 그죠? 아 하셔야 돼요. 아하 하고. 그죠? 아시겠죠? 근데 요거 3일을 못하고 하루 하면 배고파 죽겠어요. 아, 기운 없어요. 그리고 저를 자꾸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잘 못해요. 이거 뭐지? 예, 째려보는 거. 예, 저만 보면 자꾸 이렇게 흘기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빨리 낫고 싶지 않으면,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왜 암이 해독이 답인지를 이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암의 기전에서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해하고 있어도 왜 암 환자가 제1차 항암, 제10차 항암, 제100차 항암, 끝까지 제1차 해독식, 제2차 해독식, 제100차 해독식, 죽을 때까지 해독식을 계속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독을 해야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죽죠. 오토파지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돼, 시간을. 적어도 16시간, 17시간 간헐적 단식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단식을 해야 세포가 자살 명령을 받고 손상된 세포가 죽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병 주고 약 주고만 하려고 그래. 싫어. 나 배고픈 거 싫단 말이야. 굶는 거 싫단 말이야. 암세포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먹고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할 거야.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암 환자가 해독식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체력이 너무 없을 때는 이제 적당히 해독이 되시고 나면 저녁만이라도 해독식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그 체력도 안 되시면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거기에 이제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해독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체력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뼈다구밖에 없고 지금 뭡니까 이 저체중 막 30kg 이런 분들이 무조건 해독식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지 이해되시죠 이제? 자기 체력에 맞게 하시되 끝까지 계속 세포가 망가진 손상된 세포가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이 죽을 수 있게 하려면 계속적으로 이 단축 효과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포입니다. 왜 이 암 전문가들이 이게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을 계속 이야기하는지 또 있죠.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 암세포는 뭐에 의존한다? 암의 스위치를 켜는 건 뭐였어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 있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GF-1. 자 인슐린.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다시 말하면 IGF-1입니다. IGF-1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의 약자예요. 자, IGF-1은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생선의 메티오닌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암의 스위치를 올리는 주범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아하던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예, 메티오닌 수치가 높은 특별히 생선. 그래서 콩에는 적당한 메티오닌의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콩 단백질로 전환하는 겁니다.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설명하잖아요. 암의 기전에서. 거기서도 이 콜린 캠벨 교수도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이 오토파지가 중요한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은 암세포는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두 번째 암세포는 메티오닌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메티오닌에. 그래서 왜 암 환자가 동물성 보셨잖아요. 제가 많은 사례들 보여드렸죠. 암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 이 암에서 이제 깨끗하게 저지방 채식을 하면서 이제 해독이 다 되시고 이 암이 이제 동면 상태로 들어갔는데 암이 이제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살살살살 즐기기 시작했더니 다시 재발되고 전이 되면서 예. 그러면 이제 상태가 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규칙적인 이 도표를 머릿속에 지금 탁 박아 놓으세요. 요거를 이제 찍어 놓으셔야 되는 거야.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은 암세포는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정상세포는 죽는데 암세포는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구나. 이런 쯔쯔쯔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얘는 예, 이렇게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암세포에 먹이를 주지 말고 계속적으로 예, 해독식을 하면서 세포 자살 명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몸의 원리와 이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바로 암세포다. 그죠? 암세포는 몸속의 독성 물질에 의해서 비정상화된 세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성 물질이 뇌의 정상적인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독성 물질과의 접촉으로 미쳐버린 크레이지 세포예요. 암세포는. 집 나간 세포 맞죠? 분별력을 잃은 세포라고 이 하버드의 통계에 나오잖아요. 암세포를 일컬어 이 머리가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미쳐버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IP6-1을 IP6 피트산염을 먹였더니 분별력을 잃은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잖아요. 제가 그 IP6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분별력을 잃은 미쳐버린 세포가 집 나간 세포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뭘 먹이니까? IP6 피트산염을 먹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미쳐버린 세포 이제 돌아오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래요? 저만 쳐다보시네. IP6 먹여서? 네네. 자,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열을 멈춰요. 그러나 암세포들은 손상된 세포가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 분열해요. 계속. 이래서 재발되고 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 도표 절대 잊지 마세요.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 첫째, 메티오닌에 의존한다 암세포는. 두 번째,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열한다. 그래서 재발전이 되는데 그 주범이 뭐냐면 IGF-1과 메티오닌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 자, 그렇다면 정상세포를 미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연위생학의 관점에서 보면 범인은 누구? 지방, 독소라는 거예요. 이래서 왜 암 환자가 해독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당뇨병 환자가 왜 해독해야 되는지,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가 왜 해독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아예 쳐다보질 않으시네. 아이고 서운해라. 자,
자, 범인은 뭐냐면 독소라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수년 동안 독성 물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마침내 미쳐버린 거예요. 주인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예, 제발 이제 그만 좀 나가세요. 예, 빨리 집 나간 세포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암이란 세포가 오랫동안의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돌연변이 상태로 진화한 결과다.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암적인 돌연변이 세포가 아니라 뭐냐면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암세포라는 거예요. 암이란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 물질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외부 물질이 아니에요. 예. 진화의 산물, 내 몸에 계속 이 플라그가 섞여야 되고 섞여야 돼서 캘큘루스 되면서 어떻게 돼요? 신장에 돌이 되고 간에 돌이 돼서 담석, 결석, 예, 요산이 되고 단백뇨가 되도록 다 빠져나가는 젖산 피루부산과 결합한 독소가 암세포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이거를 이해 못하시고 자꾸 항암하시고 방사선 하시고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는데도 계속 하세요. 암 때문에 재발전이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원인은 뭐다? 항암제 때문에 재발된다고 전이된다고 많은 암 전문가들이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시행착오를 이제 거듭하시는지 안타까워서요. 예. 마지막입니다. 몸에 어디에서 암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암이 발생하느냐, 이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왜? 예. 암은 한순간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 계속 돼지고기 먹고 쌓여있는 지방들, 소고기 먹고 쌓여있는 지방들, 치킨 먹고 맥주 먹고 쌓여있는 지방들, 상행결장에, 횡행결장에, 하행결장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덩어리들, 그게 신장에 축적이 되면 신석증, 간에 축적이 되면 담석증. 아시겠죠? 세포는 매우 느린 속도로 돌연변이화됩니다. 잠자러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니 암에 걸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달 만에 암에 걸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한 달 전에도 전 건강했는데 저 미국 가려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암이래요. 글쎄 그것도 말기래요. 이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세요. 자, 여기 뭐라고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암에 걸렸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산 날수만큼 쌓여있는 독소가 암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암세포 하나가 12개 암세포로 되는데 1년이 걸려요. 1년이. 예? 그러면 연필심지만한 크기로 변환하려면 6년이 걸려요. 6년이. 연필심지 이렇게 1cm, 2cm 하는데 6년이 걸려요. 자, 결국 눈으로 암세포를 발견하려면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세포가 지금 5cm입니다. 유방에 5cm 있대요. 폐에 10cm 있대요. 소세포로 비소세포로 지금 다발적으로 퍼져 있대요. 이 눈에 보일 만큼 되려면 1, 2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눈에 보일 만한 상태가 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1cm의 콩알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암이란 이래서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암 환자들을 케어할 때 이제 뭘로 하냐면 라이프 스타일 메더신이 나온 겁니다. 예, 생활습관병이다. 암은 무슨 병이다? 생활습관병인 것을 아셔야 돼요. 병원 필요합니다. 뼈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셔서 접합하셔야죠. 수술하셔야죠. 그러나 암은 전적으로 뭐다? 생활습관병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생활, 예, 라이프 스타일, 생활습관.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종양세포가 이게 분열하기 시작해서 2배로 늘어나는데 3개월이 걸려요. 종양세포가 눈에 보이는 결절을 형성하기 전에 30배로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약 10년이 소요돼요. 3개월 곱하기 30.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암세포는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습니다. 암 자체를, 그래서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책에 보면요. 예, 암세포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예요. 예, 다른 쪽으로 경화돼 퍼지지 못하도록 묶어주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암세포를 달달달달 이렇게 괴롭혀 바덜링 시키면 얘가 계속 아주 못 살아요. 계속 화학적인 치료로 얘를 미치게 만들면. 그래서 자꾸 재발되고 전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제가 수많은 29년 동안 예, 수천 권의 논문과 예, 수만 권의 논문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의사만 존재한다. 예, 한 부류는 예,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의사와 한 부류는 채식하는 의사.
두 부류의 의사만 존재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왜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나 닐 다이아몬드 박사나 닐 버나드 박사나 가스 데이빗 박사나 왜 수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 콜테어 에세스틴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이 범인은 뭐냐면 지방의 범인이고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현재의 당신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라이프 스타일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부터. 아시겠죠? 예. 제가 너무 얌전하게 해갖고. 자, 그래서 암세포는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폐의 일부분이나 유방 한쪽을 섹션한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유방암 환자가 이제 왼쪽 절제하고 났다고 항암으로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암이 더 이상 재발되지 말라고 항암까지 하고 방사선까지 했는데 몇 년 안 돼서 여기 뼈까지 다 전이돼서 오신 분이 몇 분이냐고요. 유방암 때문에 재발되고 전이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재발되고 전이됐냐면 가만히 놔비두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딱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 뭡니까 일본에 그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라는 책에 보면 암 환자의 항암 방사선 수술 3대 대중요법을 한 사람의 5년 생존율과 이 뭐 자연치유고 이런 대처요법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의 5년 생존율을 보면 불과 0.0002%의 차이잖아요. 죽도록 생활의 질은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야를 여기 이 코페르니쿠스죠. 이 전환의 사고의 발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은 언제까지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로마뇽인의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시겠습니까? 호모 사피엔스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진단 후에 그 진단에 맞는 처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비록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하셨더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몸은 계속적으로 교체돼요. 감사하게도.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죠? 네.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유방 한쪽을 절제한다고 하면 암이 사라져요? 절대로요. 아니요. 나무에 있는 사과를 다 따버린다고 그 사과나무에서 다시 열매가 열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 이게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나는 이유는 독성 물질을 몸에 계속적으로 주입하는,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는 이유는 바로 항암제 독극물과 방사선 독극물과 계속적인 IGF-1이나 메티오닌과 같이 암에 의존하는 식생활 때문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답으로 나온 겁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깨닫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얌전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좋은 말씀을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용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을 알뜰하고 성실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쓸데없이 허비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죠? 함께 사는 이들에게 바쁜 것을 핑계 삼아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듣는 일에 소홀하며 건성으로 지나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내가 어쩌다 도움을 청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남의 흉을 보고 때로는 부풀려서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고 그것도 부족해 계속 못마땅한 눈길을 보낸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공주들이라 공감 안 되시죠? 자,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고 나의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말을 교묘하게 되풀이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소한 일로 한숨 쉬고 실망하며 밝은 웃음보다는 우울을 전염시킨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우울병 우리 전염시키지 말고 요 해피 바이러스들처럼 해피 바이러스를 우리 전염시키는 하늘마을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는 우울을 전염시킨 이 경력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저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상처 입히고 나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